네, 안녕하세요. 블레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의, 수동 초보자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통 초보자분들이 이제 출발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반클러치, 그 다음에 악셀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과정을 어려워 하시는 거는 뭐 익히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느리게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차 간격을 맞춰서 주차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 사이에서 차를 느리게 후진을 하거나 아주 느리게 전진을 하거나 하는 요 과정들을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클러치와 이제 브레이크를 다루는 과정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내서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만 밟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감속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브레이크만 밟는다고 해서 뭐 시동이 꺼지거나 할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차하는 상황처럼 굉장히 초저속으로 한 시속 15km 미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낮은 속도에서는 브레이크만 밟으면 수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동이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될 때는 클러치를 대부분 같이 밟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주차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약간 넓은 공터에서 조금 빠른 속도로 뭐 후진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초저속으로 이제 운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브레이크랑 클러치는 같이 밟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뺐다가 뒤로 후진을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속도 보시면은 뭐 거의 한 시속 8km 정도, 거의 10km도 안 되는 속도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차를 하는 상황은 거의 이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후진을 만약에 해서 주차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브레이크는, 기어는 지금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클러치는 당연히 끝까지 밟고 있고 브레이크도 밟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후진을 하게 됩니다. 자, 클러치만 반클러치를 떼서 쭉 가게 되면은 속도가 천천히 오르죠. 자, 속도 줄여야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클러치를 제가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그러니까 클러치를 먼저 끝까지 밟아주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정체 상황 운전을 하실 때도, 극 정체 상황에서 운전을 하실 때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러치를 밟게 된다라는 것은, 끝까지 밟게 되면은 이제 엔진의 동력을 끊어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클러치를 끝까지 밟아주게 되면, 이제 어쨌든 차는 움직이고 있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탁 멈추거나 하진 않죠. 물론 이제 아주 낮은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그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조금 리니어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전진했다가 후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악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반클러치만 사용을 해볼게요. 자, 반클러치. 이렇게 차가 움직입니다. 시속 2, 3, 4. 자, 클러치 완전히 밟아도 속도가 제법 유지가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브레이크로 나머지 영역대의 속도를 미세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후진. 자, 악셀 안 밟았습니다. 자, 서서히 가속이 되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클러치를 밟는 동작과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이 같이 연결해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여나 하는 제가 이제 어떤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을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자, 지금은 제가 이거 굉장히 익숙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러치를 먼저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진 않는데,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허둥지둥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하실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악셀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실수를 하실 여지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를 먼저 밟으시는 것보다는 둘을 같이 약간 밟는다라는 느낌으로 조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러치를 밟으면 동력이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거기서 악셀을 밟는다 하더라도 차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거나 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클러치에서 발을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차가 확 튀어나가 버리게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과 묶인 것은 클러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클러치, 브레이크 페달은 밟을 때는 약간 같은 타이밍으로 밟아준다. 속도의 미세 조절은 브레이크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차를 우리가 하는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은 뭐 여기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한 대도 없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에서 이런 지하 주차장이나 마트 이런 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차들이 뭐 뒤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반클러치로만 움직이게 되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빠른 기동을 좀 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악셀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반클러치로만 움직였을 때 아까 속도가 한 1초 정도에 걸쳐서 대략 한 시속 8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보셨을 텐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악셀을 조금 더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속도를 줄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클러치, 브레이크가 아까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를 묶어서 조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가속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가속을 하는 과정은, 자, 반클러치가 붙음과 동시에 악셀을 이렇게 밟아서 가속을 해주고, 자, 지금 보셨지만 속도가 이제 빠르게 붙으니까 당연히 클러치와 브레이크도 빠르게 조작을 해줘야 원하는 만큼의 감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후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속도 내서 가다가, 자, 브레이크와 클러치가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페달 쪽에 조작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공터라든지 아니면은 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그런 좀 한적한 시간대 주차장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초저속 상황, 그러니까 극정체, 뭐 명절 때라던가 이런 극정체 상황에서 이제 운전이라는 게 대략 시속 20km 정도 미만으로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그런 구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상황도 한번 가정을 해서 주행을 해보고, 그때 제 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단에서 한 2단 정도까지 아마 사용을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내가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실내등을 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서히 주행을 하는 상황, 뭐 지금 대략 10km 정도, 뭐 이 정도 속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자, 한 20 정도 되면은 뭐 2단 변속을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 앞에 이제 플라스틱 방지턱이 나와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자, 이거 너무 낮은 속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서 이제 순간 속도를 확 줄여줬다가 다시 서서히 클러치를 붙여주면서 악셀을 밟아 나가는 그런 과속 과정을 거치죠. 자, 초저속에서의 움직임은 주차라던가 주행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플라스틱 방지턱이 나왔으니까 동시에 감속. 자, 속도 낮아졌으니까 1단으로 바꿨고요. 자, 다시 서서히 감속을 합니다. 자, 1단, 2단 뭐 변속을 RPM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느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뭐 2500rpm 정도에서 변속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500rpm 혹은 그 미만에서 그냥 2단 변속해버리죠. 빠르게 갈 필요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마찬가지 플라스틱 방지턱. 자, 서서히 클러치 붙이면서 부드럽게. 자, 이제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주차면에다가 주차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단으로 천천히 각을 맞춘 다음에 자, 후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반클러치로만 천천히 갈 수 있지만 조금 빠르게 가본다 그러면은 악셀 더해서, 자, 브레이크 같이 멈출 때 밟아주고 클러치와 다시 천천히, 혹은 약간 속도를 낼 때는 악셀 더해주고 다시 후진. 자,
자, 지금 약간 빠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천천히 차의 관성, 남아있는 관성을 이용해서 이미 지금 동력 전달은 끊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의 관성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성을 이용을 해서 한 시속 1km 굉장히 미세한 어떤 낮은 영역대의 속도의 움직임을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차하는 게 어렵다, 수동차에서 아주 느리게 후진하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그런 클러치 조작의 어떤 원리라든지 그런 컨트롤을 아직 익숙치 못하셔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완전히 악셀만 가지고 잠깐 또 이제 주행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차가 어떻게 제가 조작을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러치와, 저는 이제 이거를 클러치로 균형을 잡는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균형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균형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언덕을 생각을 해보실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덕에 있으면 수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치를 밟고 있으면 동력 전달이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으면 차는 뒤로 밀리게 되겠죠. 자, 그때 이 뒤로 밀리는 힘만큼의 상쇄되는 힘을 엔진의 동력을 전달을 해주려면 당연히 평지 때보다는 힘 전달이 좀 커야 될 겁니다. 힘 전달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엔진에 힘을 조금 더 써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RPM이 좀 높아져야 되겠죠. 자, 그런 것과 이제 클러치 조작, 아까 차가 이제 딱 멈춘 상태에서 움직일 때 정도의 동력이 지금 평지 상태이기 때문에 반클러치로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오르막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악셀 페달 조금 쳐주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클러치를 적당히 붙여주면서 차가 살짝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멈추거나 하는 정도의 어떤 균형 잡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은 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클러치를 붙였을 때 어느 정도 동력 전달이 되고 RPM을 어느 정도 썼을 때 어느 정도 차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실 겁니다. 그 수동차를 빠르고 어떤 정교하게 모는 것도 사실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뭐 히렌토 혹은 뭐 다운시프트 이런 걸 할 때 RPM 보정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아주 느린 속도에서 미묘하게 움직여주는, 그게 이제 중립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살짝씩 조정하면서 미묘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따로 연습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통행량이 거의 없는 주차장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거나 공터 혹은 안전이 좀 보장되어 있는 오르막 같은 데서도 차 균형 잡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차를 아주 정교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능숙함도 기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영상 보시고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